최근에 방산주들도 이제는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방산주라고 하면 굉장히 전통적인 사업 이런 탱크 느낌이었었는데, 만드는 회사. 그니까요. 탱크 예. 미사일 이런 전투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 방산 산업이 좀 갑자기 급변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당선 이후로 결국 이게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막 본인 X에 올리고 어디 막 언론에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비행기 조종사들 그 몸값만 아깝고 목숨 아깝게 F-35 운전하다가 죽지 말고 그 가격도 비싸니까 앞으로 막 드론을 이용하자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좀 드론 외에도 뭐 AI를 많이 이제 국방 산업에 많이 도입하자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도지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핵심 중 하나가 결국 미국의 연방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방 예산입니다. 근데 국방 예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깎자고 하면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용납을 할 수 없으니까 이 국방 예산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AI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그 돈을 주면은 오히려 적은 돈으로 더 극대화한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런 팔란티어나 안드릴 같은, 안드릴이라고 이제 또 내년 IPO를 준비 중인 이 방산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 팔란티어나 안두리를 필두로 약 12개의 기업, 뭐 스페이스X, 오픈 AI, 그리고 이제 자율수상정 만드는 업체나 또 뭐 스케일 AI 이런 AI 업체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국방부 사업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이 기업들이 현재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방산 업체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미국의 방산 업체는 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나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L3 에리스 약간 이 6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6개 기업이 사실상 이제 8,500억 달러라는 미국 국방 예산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좀 게임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걸 앞으로 좀 팔란티어가 이런 안두릴이나 이런 업체들이 조금씩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팔란티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약간 로키드 마틴이나 뭐 보잉,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약간 기존에 있는 뭐 탱크, 전투기, 뭐 군함 만드는 업체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수주 게임을 조금씩 이런 팔란티어나 안드릴 그리고 또 다른 AI 업체들한테 예산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 확실히 이 업체들이 과거에 좀 영광을 누렸던 방산 업체들이 좀 갈수록 이 트럼프 행정부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좀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차세대 방산 업체들을 찾자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 차세대 혁신 방산 기업은 이미 내년에 IPO 예정 중이지만 아직 시장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안두릴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안두릴 같은 경우에는 안두릴 레티스 AI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뭐 안두릴 고스트 그리고 그 외에 뭔가 다른 여러 가지 혁신 이제 군수 업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거 외에 이제 또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는 레드캣 홀딩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테마주성 그런 테마주 같은 성향이 좀 짙습니다. 이게 한 2주 전쯤에 팔란티어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 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레드캣에서는 블랙 위도우라는 단거리 정찰용 드론을 만들거든요. 이 안드릴 같은 경우에 좀 대형 드론, 약간 중형 드론을 만드는데 이 레드캣의 블랙 위도우는 그냥 군인들이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가벼운 드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레드캣 관련해서 좀 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뭐 국내 투자자들도 조금 관심도가 높은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 주가가 한 3달러에서 막 10달러 넘게 좀 한 달 사이 급등했던 데에는 여기가 사실상 실적이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블랙 위도우라는 정찰용, 소형 정찰용 드론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걸로 지난 11월 19일 날 미국 육군 단거리 정찰 프로그램을 수주해서 앞으로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될 거다. 그런 가이던스를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이 기업에서 전망하는 바로는 내년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거의 460%가 넘어갈 거다 그렇게 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워낙 매출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스토리에 의존하는 기업인데 이거를 정말로 내년에 만약에 드론 양산을 하고 미국 육군한테 납품을 정식적으로 시작하고 또 마진이 꽤 괜찮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현재 주가 상승도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뭔가 드론 업체들, 뭐 양자 컴퓨팅, 그리고 뭐 우주, 로켓, 뭐 이제 정말 다양한 이제 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테마주 관련해서 한번 흥미롭게 좀 볼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 정보 조사업체 그리고 또 뭐 시장 정보 조사업체죠. 가트너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은 약간 뭐 현재 드론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그리고 이 초기 성공 사례하고 좀 그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결국엔 기대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그 뒤로 조금 생각보다 기술 효과가 미비하던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 환멸 단계로 들어서면서 이제 막 주가도 같이 급락하고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이후에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어쩌면은 지금 이제 뭐 드론 업체나 뭐 양자 컴퓨팅 그런 게 솔직히 지금은 이제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을 향해 가는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기대의 정점으로 가는 좀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정점에 거의 가까워진 단계인지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문제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테마성 성장주에 접근할 때는 이런 좀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레드캣 홀딩스도 아까 장중에는 한 30%대 급등도 했다가 뭐 주가가 뭐 하락도 했다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 시장 상황이 조금 이런 뭐 돈은 못 벌지만 꿈과 미래가 넘치는 기업들로 돈이 쏠리고 있다. 그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장이 잘 가고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하니까 테마주들이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원님도 이렇게 가져오실 정도의 그러니까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는 약간은 재미있게 보면서도 불안하기도 해요.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무슨 실체가 있거나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의 그 무너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운드하운드 같은 종목들도 급락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레드캣 홀딩스는 현재 4%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